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처음 공개했던 것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 유아인은 2016년 58억 원의 이 주택을 매입했고 매입한 지 5년 만인 2021년에 이 집을 80억 원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3년간 팔리지 않았고 이 집은 2024년 11월에 희망가 대비 17억 원 낮은 63억 원에 팔렸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유아인의 집을 구매한 사람이 7세 아이였고 전액 현찰로 구매했다는 것인데요. 이 7살짜리 아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7살짜리 아이가 전액 현금으로 유아인의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구매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구매한 7세 아이의 성은 박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피스피스 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와 이수연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 기입된 주소가 박 대표 부부의 주거지와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피스피스 스튜디오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브랜드 마르디 매크르디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스피스 스튜디오는 2018년에 설립된 회사로 박화목 대표와 이수연 디자이너 부부가 공동 창업했습니다. 마르디 매크르디는 프랑스어로 화요일, 수요일을 의미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박화목 대표의 화, 이수연 감사의 수에서 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마켓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브랜드명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마르디 매크르디를 선정하게 된 것이죠. 마르디 매크르디는 플라워 프린트가 시그니처인 여성복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스포츠라인, 키즈라인, 핸드백, 그리고 반려동물 제품까지 확장하면서 토탈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686억 원, 영업이익은 257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7.4%입니다. 이는 국내 의류업 전반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국내 여성복 탑티어이자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한섬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거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이 9,931억 원에 영업손실이 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매출은 7,084억 원, 영업이익은 11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6%입니다. 무신사는 피스피스 스튜디오의 주요 판매 채널이기도 한데요. 무신사와 피스피스 스튜디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무신사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까지 좋은 이 슈퍼 루키가 의류업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7세 아이가 집을 구매하게 된 배경에는 IPO를 준비하고 있는 피스피스 스튜디오의 지분 구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 창업 초기에 박 대표와 이 감사는 딸을 주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프리 IPO 단계에서 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딸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7살짜리 아이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63억 원의 단독주택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딸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딸의 주식 매각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상장 기업의 주식 구조와 상장 심사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피스피스 스튜디오는 2018년 설립 이후에 빠르게 성장했고 최근 2026년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기업의 지배구조, 재무 건전성, 그리고 주식 소유 구조 등이 심사의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 회사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기업 운영과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켜서 상장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박화목 대표와 이수연 디자이너 부부는 2018년 피스피스 스튜디오를 설립할 당시에 자신의 딸을 주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회사가 비상장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스피스 스튜디오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회사는 해외 확장과 글로벌 브랜드 인수 등을 위해 IPO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상장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투자처에서의 상장 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주식 보유 구조는 경영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비경영 주주, 즉 회사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세 아이의 딸은 회사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어린이로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가족 경영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장 심사가 지연되거나 상장 거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기업 가치 평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좋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피스피스 스튜디오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딸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금으로 유아인의 집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피스피스 스튜디오는 프리 IPO 과정에서 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외부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할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상장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소유 구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딸은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현금으로 이후 이태원에 있는 유아인의 단독주택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가족자산 관리와 연결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피스피스 스튜디오가 IPO를 준비하면서 회사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공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딸의 주식 보유가 상장 심사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일치합니다. 또한 프리 IPO 과정에서 확보된 500억 원의 투자는 피스피스 스튜디오의 글로벌 확장과 미래 성장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7세 어린이를 소유주로 내세웠기 때문에 증여세 등을 포함해 실제 투자 비용이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배우는 아마도 커리어 대부분을 통해 수입을 얻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으로 매 작품마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으면서 어쩌면 마약이라는 해선 안 될 선택을 할 만큼 극한의 스트레스와 함께 자신만의 연기를 바탕으로 돈을 벌고 자신만의 거대한 저택을 구매했겠죠. 그런데 7살짜리 어린아이는 그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딸깍 한 번으로 거대한 저택이 생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불법도 아니지 않느냐? 전략적인 선택인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유아인도 평생 동안 일을 해서 산 저택을 누군가에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재산이라면 우리는 왜 일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이런 일이 비트코인 투자나 복권처럼 정직하게 노동의 가치보다는 강력한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7살짜리 아이의 주택 구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